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미국 컨퍼런스 보드에 따르면 미국의 지난 8월 고용 추세지수 ETI가 109.04로 전월 대비 상승했습니다. ETI는 고용시장을 보는 선행지수로 지수가 상승하면 고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지수가 하락하면 고용이 줄어들 가능성이 큰데요. 고용 냉각 우려가 다소 해소되면서 미국 달러화는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실시간으로 추정하는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의 GDP 나우 모델이 3분기 성장률을 전기 대비 연율 환산 기준 2.5%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지난 4일 2.1%에서 0.4%포인트 상향된 건데요. 애틀랜타 연은 최근 나온 8월 고용 보고서와 ISM의 8월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 등을 반영한 결과 실질 개인 소비 지출 증가율이 종전 3.2%에서 3.5%로 상향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실질 민간 투자 증가율은 보합에서 1.2%로 크게 높여졌습니다. 한편 부채 상환을 제때 못할 위험에 대한 미국 소비자들의 우려는 계속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연은이 집계한 8월 소비자 기대조사 결과에 따르면 향후 3개월 동안 최소 부채 상환을 못할 평균 인식 확률은 13.6%로 전월 대비 0.3%포인트 상승했고 2020년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특히 연간 소득 5만 달러 미만 중저소득층 가계를 중심으로 우려가 커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글로벌 금융시장을 뒤흔들었던 엔캐리 트레이드가 여전히 미국 증시의 위협 요인으로 남아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야데니 리서치의 에드 야데니는 연준이 금리를 내릴 준비가 된 상황에서 지난주 S&P 500 지수가 4.3% 급락한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며 다른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요인이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건데요. 우에다 가조 일본은행 총재가 경제와 물가가 예상대로 진행될 경우 금리 인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발언한 점이 시장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유현입니다.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진 미국 시장입니다. 어제 발표된 8월의 고용 추세 지수에서 전월 대비 더 상승을 했고요. 또 3년과 5년 인플레 전망치가 또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나와주면서 현재 시장은 B컵보다는 베이비 스텝에 더 무게를 두는 모습인데요. 그리고 여기에 또 수요일에 나올 CPI마저 시장 예상치에 부합을 한다면 시장은 미리 9월에 베이비 스텝 인하로 확정 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추후에 베이비 스텝으로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또 경기 침체 우려가 더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이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상승한 미국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은 타격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변동성이 심해질 수 있는 구간에서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오늘도 저희 해선시대와 함께 하시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늘 뉴욕의 3대 지수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시작 전에 주요 경제지표 일정부터 만나보고 오시죠. 해선시대 주요 경제지표 일정입니다. 뉴욕 연은이 집계한 미국 소비자들의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3%로 유지됐습니다. 반면 3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2.5%로 나오며 이전치 대비 0.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중국 해관 총선은 자국의 8월 수출이 작년 동기 대비 8.7% 증가하며 예측치와 이전치를 모두 웃돌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는 중국의 수출이 1년 반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했지만 이는 제조업체들이 늘어나는 관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수출을 앞당긴 단기 효과에 불과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동시에 발표된 중국의 8월 수입은 시장 전망치인 2%와 이전치인 7.2%를 크게 하회한 0.5% 증가에 그치며 내수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를 낳았습니다. 새벽 1시에는 미국 에너지청이 단기 에너지 전망을 내놓습니다. 5시 30분에는 미국 석유협회 API가 집계한 주간 원유 재고가 나옵니다. 네, 주요 경제지표 일정 만나보고 오셨고요. 화끈한 화요일 또 어떤 마스터와 함께하는지 먼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화끈하게 여러분들에게 모든 타점을 알려주시는 분이시죠. 필승 전략을 나눠주시는 필승 마스터 나왔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필승 마스터입니다. 자, 우리 고유의 명절 이제 2대 명절 중에 하나인 추석을 이제 일주일 앞두고 있는데요. 어느 때보다 올 추석이 좀 주식이나 파생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무거운, 최근에 장 한 2달 정도 장이 안 좋으면서 좀 무거운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는데요. 매매하시면서 많은 어려움과 또 때로는 큰 수익으로 일희일비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지난 주말 일요일 날 사무실에 좀 정리할 일이 있어서 나왔다가 오래전에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올인이라는 드라마, 지금 좀 중장년층들은 한때 그 드라마에 빠져가지고 오래됐을 텐데요. 한 20년 된 것 같아요. 이병헌하고 송혜교, 그때는 이제 청춘이었고요. 이제 중견 배우로 됐을 텐데 그 드라마 이제 제가 잠깐 볼 기회가 있었는데 마침 보는 편이 이병헌이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고를 치고 미국으로 가가지고 미국에서 카지노 쪽에서 이제 딜러를 좀 배우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이제 사람 소개로 딜러 이제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하시면서 똑같은 어떤 그런 심정으로 제가 직업이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쳐다보게 됐었는데 이병헌이가 이제 프로 게이머한테 그 카지노에 대한 이제 블랙잭이나 이런 부분들을 배우는 그 과정이 잠깐 나왔었어요. 그리고 본인이 가진 이제 끼와 더불어서 거기에서 이제 프로 게이머의 어떤 매매를 기술을 배우고 최종적으로 미국 이제 라스베가스 카지노에서 전 세계 프로 게이머들이 하는 대회에서 1등을 해서 큰 상금 받고 나중에 이제 금이 환영하는 그런 부분으로 나오는데 우리 매매를 하시면서 과연 매매를 타고나느냐 아니면은 배워서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제가 그 부분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는데요. 분명히 매매나 게임이나 우리가 타고나는 부분도 있겠지만 학습에 의해서 충분하게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가졌어요. 우리 필승 대표, 그다음에 우리 함께하는 가족분, 그다음에 시청자분들도 주식이 됐든 파생이든 많은 공부, 그다음에 공부도 어떻게 하느냐 부분이 틀리겠지만 하시면은 충분하게 기회가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올 추석이 풍성하진 않겠지만은 잘 보내시고 저 필승 대표하고 파생 다시 한번 접근하셔가지고요. 다가오는 설, 그다음에 내년 추석에는 좋은 풍성하고 넉넉한 그런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도 안 늦다고 봅니다. 우리도 이병헌처럼 멋진 우리 기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반드시 주어질 거라고 봅니다. 오늘 또 제가 꿀팁 2가지를 가지고 추석 보너스를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드리기 위해서 갖고 왔으니까 끝까지 지켜보시면서 그 2가지 여러분 거로 담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매매도 충분히 학습을 통해서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오늘 또 그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2가지 팁을 풀어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저희 혜선시대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우리 필승 마스터님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그 전략도 주시지만 또 단기적으로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을 위한 정확한 타점도 제시해주고 계신데 역시나 혜선시대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그 타점들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혜선시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선물의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나스닥 선물 차트입니다. 어제 오래간만에 양봉을 그렸지만 최근에 하락폭을 다 만회하진 못한 상태인데요. 오늘은 개장 이후에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현재 시점에서는 0.5% 정도 상승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장 이후에 10시 32분경에는 18,821포인트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분봉상 박스권 장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확실히 추세를 잡지는 못한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또 나스닥 관련해서 이슈는 어떤 것이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가의 대표 강세론자로 불리는 분이죠. 톰리 펀드스트랩 공동 창업자가 이야기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톰 리에 따르면 아직 S&P 500 지수의 조정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S&P 500이 5,350선에서 바닥을 형성하고 미국 증시가 연말까지 10% 이상 급등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6가지를 꼽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미국의 2분기 GDP가 3%까지 상향 조정되었고 실업률이 4.2%까지 떨어진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 경제는 현재 연착륙하고 있다고 봤고요. 둘째, 지난달부터 하이힐드 채권이 오르고 있는데 이는 주식에 대한 강세 신호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셋째, S&P 500 지수 내에서 하락하는 종목보다 상승하는 종목이 더 많은 것도 증시에는 호재라고 봤고요. 또 네 번째는 엔비디아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엔비디아가 8월 중순 고점 대비 20% 이상 급락한 상태이지만 이런 급락은 과거에도 20번 넘게 있어 왔다며 크게 문제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섯 번째, 역사적으로 상반기에 강세장을 보였을 때 하반기에도 그 상승세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상반기에 강세장이 이어졌었죠. 또 여섯 번째, 지난 8월 블랙 먼데이 때 시장의 저점이었기 때문에 최악은 지나갔다라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마스터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이 톰 리에 따르면 올해 사상 최고치 행진 끝나지 않았다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마스터님도 혹시 동의하시나요? 이제 톰 리는 대표적인 S&P의 이제 강세론자고, 그다음에 이제 S&P 쪽에 본인의 재산의 투자금의 한 50%를 나스닥 쪽에 주로 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문제는 이제 앞으로 이제 일주일 안에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지금 당장 내일하고 모레 CPI하고 PPI 지표 발표되고 그거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음 주 우리 추석날 나오는 미국 FOMC 결과 근인하의 이제 결정적인 부분을 보여줄 텐데 지난 이제 8월 달에 이제 한번 블랙 먼데이 일어나고 그때 이제 나스닥이나 S&P가 10에서 한 22% 정도 이제 빠지면서 지금 제 S&P 차트 잠깐만 좀 올려주시고요. 네. 보시면은 S&P나 나스닥이 거의 이제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보통 빠질 때 보통 한 어떤 이슈로 크게 빠지면은 한 30에서 한 33% 정도가 조정을 줍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한 11% 정도 이제 조정을 주고 장이 지금 현재 행보를 차고 있는데 지금 관건은 요 어떤 금리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모든 게 이제 복합적으로 좀 담겨져 있어요. 지금 내일하고 모레 나오는 CPI, PPI 부분도 있겠고요. FOMC도 있겠지만 이제 11월 달에 있는 미 대선이라는 이제 공룡이 있기 때문에 대선 주자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이런 부분이 모든 전반적인 경제에 좀 미치는 파급효가 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당장 중장기적으로 사야 되냐 팔아야 되냐 이런 부분은 조금 뒤로 미루더라도 지금 현재 상태 같으면은 장 자체 어떤 기술적인 분석으로만 본다면은 눌러주면 아직은 사서 얘기한 대로 한 번 더 연 고점은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적인 부분은 남아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고용이라든가 그다음에 물가 이런 부분은 이미 8월 달에 1차 이제 검증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의 안정적인 부분은 이제 깔아줬지만 지금 신규 부분 우리가 매매를 함에 있어서 신규로 접근한다라면은 지금은 약간 고점권에 있기 때문에 당장의 어떤 신규 매수 시점보다는 좀 눌러주면은 연말까지 보고 좀 사도 되는 그런 타임으로 보고 그 타임은 지금 대선 전까지는 좀 조정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보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기본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시장을 보통 평균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대선 전에 좀 눌러주면 사서 대선 이후를 대비하는 그런 부분을 갖고 봐도 되겠지만 어떤 추가적인 상승은 분명히 나올 거라는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남아있는 몇 가지 좀 이슈들이
가용 시장에서 제일 큰 부분은 미국 자체의 어떤 경기 침체 부분을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 부분이 이제 남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라면은 뭐 연말까지 한 1% 내외의 이제 금리 인하 단계적으로 인하를 하더라도 시장에 주는 쇼크는 이전에 뭐 30%나 33% 빠졌던 그런 시장은 아니고 어느 정도 조정을 준 다음에 한 번은 더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남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시점에서는 미 대선과 그리고 또 향후의 금리 인하와 같은 변수가 될 만한 이슈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다소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리고 또 지금 시점은 아니지만 추후에 시장이 좀 더 조정을 받았을 때 그때는 한번 매수를 해봐도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조정이 왔을 때 우리가 매수를 해도 되는 자리가 어느 정도인 건가요? 지금 차트상 이제 S&P 기준으로 따지면은 일봉상 한 22평을 살짝 깬 자리, 그 정도로 보면은 뭐 5,300 살짝 깨진 자리, 네. 5천 지금 현재 5,490인데 5,300 살짝 깨진 자리 정도부터 약간 분할 매수에 들어가면은 무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18,804선 지나가고 있는데. 그거는 나스닥이고. 네네. S&P 기준으로. S&P 기준으로요? S&P 기준으로 한 5,300까지 떨어졌을 때. 예, 그 전후로 해서 이제 분할 매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현재 같으면은 얘기하신 대로 박스 차고 있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도 18,300 정도. 네. 그 정도 눌림을 주면은 한번 분할 매수 18,400 아래서부터 분할 매수 가능한 시점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S&P 지수가 5,300 정도로 떨어졌을 때 그리고 나스닥 선물이 18,400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우리가 한번 매수 쪽 올라갈 쪽으로 생각을 하면서 매수를 해봐도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중장기적인 전망을 들어봤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떤 전략 가지고 가야 할지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관망 사인 주셨습니다. 마스터님 오늘은 왜 관망일까요? 뭐 위아래 뭐 자료는 주겠지만 현재 아침에 이제 실제 이제 반등해서 지금은 박스 차고 있는 상태인데 뭐 위아래 자리는 다 나오겠지만요. 전체적으로 제가 우리 이제 가족분들한테는 좀 눌림 매수 쪽으로 접근을 드린 상태인데 지금 뭐 추격 매수하기는 좀 그렇고요. 눌러주면 매수 받고 뭐 좀 반등 이후에 매도를 치는 그림인데 현재 상태에서는 내일하고 모레 이제 CPI하고 PPI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현재 이번 주 부분은 그냥 간망으로 보고 오늘 단기적인 부분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 오늘 고점 자리 지금 현재 지금 쌍고를 치고 있는데요. 18,200 정도에서 18,820 정도에서 이제 쌍고 매도 치고 있는데 위로 자리를 굳이 드리겠다면은 지금 현재 822에서 225 그다음에 844 정도에서 한번 매도를 치시고요. 매수는 지금 뭐 쌍고 맞고 떨어지는 부분에서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가장 좋은 부분이 쌍고 쌍바닥은 개인들의 밥자리다. 네, 그런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보고 계셨다면 오늘 쌍고 매도를 하고 있었다면은 최고의 오늘 진입 자리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하고 계셨다 이렇게 봅니다. 매수는 지금 현재 18,750 정도 되는데요. 700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게 730 쪽 하나하고 710 쪽에서 얘기했던 대로 1분봉에 양봉일 때만 매수, 음봉에 매도 이런 식으로만 접근해 주시면 될 거고 저 깊이 빠지면은 오늘 18,660 정도까지는 한번 눌러줄 그런 자리도 있으니까 최단 기다릴 분은 18,660 정도에서 한번 매수 네. 받아보는. 한 번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매수 자리 같은 경우에는 18,750이나 18,730 더 내려가면 18,660까지 정도에서 매수인 거고요. 그리고 매도 같은 경우에는 18,000 아까 844선 맞나요? 822하고 44. 822하고 24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또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리를 또 잡아주셨는데요. 매도 같은 경우는 18,822 혹은 18,844선 잡아주셨고요. 매수 같은 경우에는 18,750이나 730선인데 730. 네, 730선 잡아주셨는데 더 밑으로 내려간다면 18,660까지 기다렸다가 매수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나스닥 전략 한번 짚어봤고요. 계속해서 크루드 오일의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 선물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지만 허리케인이 미국 걸프 연안에 접근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오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저가 매수 심리가 살아났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또 우하향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오펙의 석유 전망 보고서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강세를 좀 보이는 듯했는데 오펙의 석유 전망 보고서가 나온 이후 수요 둔화 우려에 계속해서 우하향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11시 12분경에는 66.63달러까지 지금 하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현재 시점에서는 2.85% 정도 하락한 66.75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일과 관련한 이슈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투자은행들이 잇따라서 국제 유가의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앞서 올 여름 중국 자료가 원자재 수요 둔화를 시사한다면서 내년 말에 브렌트유 가격 전망치를 배럴당 70에서 85달러로 내렸고요. 또 시티그룹은 시장이 과잉 공급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오펙 플러스가 추가 감산에 나서지 않을 경우 내년의 평균 유가가 배럴당 60달러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또 모건 스탠리도 경기 침체 때와 유사한 재고 축적이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과 함께 올 4분기 브렌트유 가격을 배럴당 평균 75달러로 전망을 했는데요. 자, 지금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잇따라서 지금 석유 유가 가격을 하향 조정하고 있는 것인데 관련해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선님 오늘 지금 또 오펙의 지금 석유 전망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깊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다 수요 둔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후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오히려 뭐 계속 제가 나와서 중동에 대한 어떤 사태만 없으면은 수요 공급 부분에서는 오히려 내려가야 된다. 하방으로 계속 제가 제시를 해드렸었고요. 오늘도 지금 10시 30분 밤에 지금 현재 고점 찍고 지금 한 200티 가까이 내려가고 있는데 지금 뭐 봤지만 중동 사태가 이제 잠잠해지면서 수요 부분이 이제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다음 오펙에서도 이제 뭐 감산이나 이런 부분 얘기 나오지만 실제 시장에 약발이 안 먹히고 있는데 결국 모든 부분은 이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크다 보니까 뭐 어쨌든 산유국들이 뭐 증산을 하든 이런 부분보다는 수요 부분에서 지금 중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약화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서는 오일만큼은 이 기술적인 분석에서 지지장 부분으로만 대응하는 그런 매매에 충실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슈보다는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만 매매에 임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럼 바로 또 전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네, 어느 선에서 매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한 3불 정도냐 거기서 이제 매도 사인 나갔었고요. 그 부분이 지금 한 뭐 5, 6달러 이제 내려왔는데 너무 우리가 이제 시작하면서 너무 가파르게 지금 내려와가지고 지금 매도 치기도 좀 여기서 이제 약간의 이슈만 터져도 금방 또 확 튀어버리기 때문에요. 네네. 안전 매매해 주시고 지금 현재 66불 40대인데 제가 갖고 온 오늘 데이터 갖고 온 부분으로 보면은 66불 이제 매수 쪽으로 먼저 드릴게요. 여기에서 매수가 뭐 지지될지는 모르겠지만 66불 30 살짝 깨진 자리에서 양봉 뜨면 매수를 한번 들어가시고요. 네. 그다음에 65불 80대 네, 60. 오른 자리에서 한번 짧게 매수 한번 받아보시고 매도는 현재 그림에서 보면은 뭐 여기서 반등 어디까지 나올지 모르겠지만요. 네. 67불 283 2820 후반부터 67불 30대 그다음에 67불 50 후반
요 두 자리만 드리고 지금 현재 66불 요 초반에는 실제 우리가 이 매도치기가 약간 너무 폭이 좁으니까 네. 좀 기다려서 매도를 치시고요. 여기서 뭐 반등이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은 항상 남아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네요. 근데 마스터님 지금 좀 많이 하락폭이 깊은 것 같은데 혹시 65달러도 깰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뭐 전반적으로 보면은 뭐 큰 그림상으로 보면은 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아 정말요? 중동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 그렇죠. 65달러도 깨질 수 단순하게 있겠다. 그냥 수요 공급으로 보면은 뭐 좀 깼다가 반등은 나오겠지만 이제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 소비가 많이 되는 겨울철이 되자면 아직 기다려야 되니까 아, 예. 겨울 되면은 조금 이제 수요가 일어나겠지만 그 이외에 지금 현재 뭐 생산적인 부분으로 보면은 조금 더 조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은 오일 가격이 계속해서 좀 하방 압력을 받겠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또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리도 잡아주셨는데 66.30이 이탈되고 양봉이 만약 뜬다면 매수 사인 줄 수 있겠고 역시나 65.80선에서 매수 사인 줄 수 있겠다라고 보셨습니다. 또 매도 자리도 두 개 짚어주셨는데요. 67.18에서 30달러 선 정도 그리고 67.50달러 후반 정도에서 매도 한번 올라온다면 그때 매도 쳐볼 수 있겠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크루드 오일도 짚어주셨고요. 계속해서 금 선물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금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금 같은 경우에는 연준 위원들이 블랙아웃 기간에 돌입한 가운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거래일 만에 어제 상승을 했는데요. 오늘도 지금 강보합권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일봉상 상승봉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개장 이전부터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11시 2분경에는 2,544선까지 터치를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그 이후에는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와주면서 11시 14분경에는 2,531선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는 0.05% 정도 상승한 2,533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금과 관련한 이슈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ING가 주장한 내용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ING에 따르면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면 금값이 사상 최고치 행진을 또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금 선물 가격은 올해 들어서 20% 넘게 오르면서 주요 원자재 중에서 가장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고 또 금 ETF에도 지난 8월까지 4개월 연속 순유입이 지속됐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더 오를 수 있다며 ING의 한 전략가는 4분기 금값 평균을 2,580달러, 또 내년 평균을 2,700달러로 제시를 했습니다. 금 관련 전망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금 관련해서는 사실 계속 오를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긴 했는데 지속적으로 박스권에 좀 갇혀 있잖아요. 9월 금리 인하 이후에는 이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을까요? 지금 금이 3,800부터 해서 지금 2,570, 그다음에 최근에는 2,570에서 2,520 요 박스를 한 달 가까이 차고 있는데 뭐 금리 인하가 되면은 한 번 정도는 이제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유일한 상품이 이 골드라고 봐지는데 지금 현재 뭐 골드도 마찬가지지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일단 저점에서 샀던 이제 세력들이 좀 청산하는 그런 단계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반등하면은 이제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상태 같으면은 금리 인하가 된다라면은 지금 현재 바로 뭐 9월 달에 금리가 인하한다 해서 골드가 이게 뭐 바로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은 안 나오겠지만 한 번은 뭐 2,500 이전에 찍은 2,570원 돌파를 연내에는 할 거로는 보여지고요. 네.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이슈가 있는 거니까 글로벌 경제 불안이라든가 그다음에 인플레이, 그다음에 지정 악정 이런 부분들은 항상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디든 불거지면은 골드 수요는 한번 폭발할 수 있는 그런 뭐 상품으로 보고 접근을 하시되 지금 상태 같으면은 굳이 공격적인 부분보다는 좀 투자를 좀 아주 소액으로 국한해서 하든가 아니면은 좀 관망하고 좀 더 눌러준 다음에 접근하는 부분이 요것도 마찬가지 나스닥이나 이런 부분 현재 고점군들의 많은 물량들이 포진돼 있기 때문에 그 물량이 소진되는 시점을 기다려서
좀 싸게 우리가 얘기하는 좀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금리 인하를 연준이 시행을 한다고 해도 바로 직전 고점을 돌파한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2,570선은 충분히 터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중장기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공격적으로 지금 진입을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금리 조정을 받았을 때 그때 한번 진입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도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전략 가지고 가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관망 사인 주셨습니다. 네, 언제까지 관망일까요? 지금 이거 뭐 이번 요 좀 중기 이렇게 봤을 때는 한동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금리 인하 이후도 좀 지켜보고 해야 될 것 같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트레이딩 입장에서 접근을 좀 했으면 좋겠고 뭐 장기적인 부분에서 뭐 예를 들어 2,500을 당장 넘어간다라는 것보다는 그냥 매일 트레이딩 하시면서 좀 더 2,500 좀 붕괴되고 나서 한번 분할 매수 쪽으로는 접근해 보시고 그게 아닌 상태 같으면 그냥 데이 트레이딩 입장에서만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데이 트레이딩 입장에서 오늘은 딱히 타점이 나오진 않는 건가요? 매도와 매수 한 두 자리 정도는 그대로 드릴게요. 네. 지금 현재 2,532인데 제가 좀 아쉽지만 2,544에 오늘 갖고 온 자료에 하나가 있었고요. 지금 이미 찍고 내려가서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매수를 2,526이 첫 번째 자리고요. 네. 2,516이 두 번째 자리.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빠진 상태에서 반등하면은 최적의 매도 자리가 이제 보이는 게 2,540 정도, 2,542 정도, 그다음에 44 이렇게 보시고 좀 더 올라가면 한 48 정도, 2,548 이 정도에서 한번 저항 확인하고 매도, 그다음에 충분하게 매수 부분도 얘기했던 대로 양봉 매수 쪽으로만 지지되는 조건으로만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무 공격적으로 진입하시기보다는 2,500선이 붕괴가 되면 그때 매수를 공격적으로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오늘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2,526 그리고 2,516선 매수 사인 주셨고 또 2,542, 2,544, 2,548선에서 또 올라와 준다면 매도를 한번 노려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전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매일매일 어떤 전략 가지고 가야 할지 짚어주시는 필승 마스터님이신데요. 방송 이후에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더 큰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실까요? 네, 여러분 너무 기대가 되는 순간입니다. 방송 초반에 오늘 또 매매 팁 두 가지를 알려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추석 선물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하셨는데 어떤 팁일까요? 뭐 누구나 알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얼마나 이제 집중적으로 하느냐가 이제 포인트일 텐데요. 제 OK 세력 차트라는 부분 제가 세 가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방향, 진입 자리, 그다음에 손익비 관리 이 매매 포인트를 맞춰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일단은 지난주 OK 차트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부분을 몇 개 종목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지난주 9월 5일 날 국내 선물 매매 포인트입니다. 저는 국내 선물하고 해외 선물을 동시에 리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지금 하고 있는 해선시대가 주로 이제 해외 선물 쪽으로만 이제 다루고 있는데 유일하게 저만 국내 선물하고 해외 선물을 같이 다뤄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여러분들한테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이 틱차트 활용하는 방법, 그죠?
그다음에 시가 저가 시가 고가 부분, 그다음에 박스 구간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분, 그다음에 옵션 가격으로 국내 선물 매매하는 방법, 그다음에 가장 또 중요하게 생각했던 2.50 옵션 2.50 가격으로 어떻게 매매를 하느냐 부분을 갖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렸었는데요. 거기에 보태서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기존에 얘기했던 부분을 갖고 9월 5일 국내 선물 매매를 어떻게 했는지 부분을 한번 보시면은, 예, 9월 5일 같은 경우에는 시가 고가는 매도다, 그죠? 매도 쳐서 1% 정도 먹고 밑에서 쌍바닥에서 OK 차트 그대로 나오는 검정 라인과 정배열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9월 5일 같은 경우는 정배열 상황에서 매수로 한 3포인트 이상 먹고, 그 다음에 위에서 얘기했던 쌍고 쌍바닥은 매매자의 밥자리다, 식사자리다 해서 고점에서 매도 쳐서 4포 이상을 수익을 내는 흐름으로 오전에 이렇게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제가 얘기했던 중요한 팁, 그죠? 쌍고 쌍바닥이라는 부분, 시가 고가 시가 저가라는 부분이 9월 5일 날 국내 선물에서 정확하게 적용되면서 많은 수익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9월 6일 날, 9월 5일 날하고 또 다른 그림의 국내 선물이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차트를 많이 보여드리는 이유는 차트가 반복됩니다, 반복.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프로 트레이더들이 많은 걸 공부하는 것보다는, 그죠? 많은 거를 보고 그거를 똑같은 조건을 자꾸 찾는다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찾아주시면 돼요. 지금 9월 6일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시가 매수 짧게 먹고 바로 위에서 매도 쳐서 지금 검정 라인이 밑에 있잖아, 그죠? 요 부분은 저가놀이다라는 부분이죠. 저가놀이. 검정 라인이 이렇게 밑에 있는 거는 저가놀이. 저가놀이는 매도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위에서 쌍고 쌍바닥에서 매도 이렇게 해서 지금 9월 6일 또 보면은 9월 5일처럼 많은 수익을 줄 수 있는, 국내 선물에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흐름은 항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만 내가 모르는 부분에서는 대응을 할 수 없다라는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9월 6일 날 나스닥 같은 경우인데 마찬가지 국내 선물이나 해외 선물이나 시가 저가 시가 고가는 똑같이 적용을 해요. 다만 그걸 우리가 모른다라는 부분인데, 시가 저가 시가 고가에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 쌍고 쌍바닥입니다. 패턴 중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모른다 할 때는 그냥 쌍고나 쌍바닥을 기다리시면 돼요. 제가 처음에 가격 배울 때 70 중반 되시는 우리 그 당시에 이제 할머니셨는데, 그분이 쌍고, 그러니까 옵션 쌍바닥만 갖고도 1년에 1억 8천 정도 수익 나는 계좌를 직접 본 적이 있는데, 이 쌍고 쌍바닥만 우리 시청자분들, 그 다음에 우리 가족분들이 내 무기로 만드셔도요, 어떤 매매 기법보다가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9월 5일 날 항생도 마찬가지죠, 그죠? 장중에 쌍고 쌍바닥은 무사하게 나와요. 제가 이 부분을 직접 오늘 많은 포인트를 드리는 이유는,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그냥 알고는 있었지만, 그죠? 실제 해보지 않았다는 부분을 해봐라라고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이 OK 차트가 여러분들한테 답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5일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그죠? 파동과 패턴이 나오잖아, 그죠? 밑에 위에 있는 차트하고 바로 밑에 있는 차트에 조합을 하다 보면은 이런 지지와 저항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게 OK 차트입니다. 그 부분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교육받으시고 공부하시면은 하루에 5일 같은 경우에도, 그죠? 100택 이상은 한 계약으로 100택 이상은 수익을 충분하게 내실 수가 있어요. 지금 좀 전에 9월 5일하고 9월 6일 5일 매매 포인트를 보시면은, 자, 9월 5일 차트를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그다음에 9월 6일 거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 차트 모양이 똑같은 차트 펼친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차트는 항상 뭐예요? 비슷하게 가요. 그래서 이런 차트만 몇 가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은 충분하게 시장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 이제 선물 드릴 게 OK 세력 차트는 신호등이다. 우리 신호등 이제 시내 다니든 가다 보면은 차 갖고 가면은 제일 많이 부딪히는 게 신호등이잖아, 그죠? 삼색 신호등, 빨강, 파랑, 황색인데 우리 차트에서는 노랑으로 표시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청기, 홍기 매매법인데 제 OK 차트만이 갖고 있는
어떤 대표적인 매매 팁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9월 8일 국내 선물 이게 오전 1시간 동안에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위에서 매도가 맞아서 그죠? 골드 중심에서 매도 맞아서 1.5%가 빠졌습니다. 한 2% 가까이 빠졌는데 이때 보시면은 이렇게 빨갛게 내려오죠. 그죠? 요게 홍기 내려와 갖고 그죠? 그다음에 청기가 이렇게 어느 순간 쭉 따라가다가 그죠? 꺾이죠. 요 꺾이는 시점이 청기 그죠? 요 자리가 청산 시점. 매도분에 대한 청산 시점이 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매매를 하시다 보면은 도대체 청산 자리를 몰라서 그죠? 크게 줄 부분도 그냥 짧게 먹고 많은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이 OK 차트가 추세 대응할 때 그죠? 추세 대응할 때 우리가 모든 구간에 추세가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짧게 나오다가 어느 순간 추세가 나온다고. 그 추세 나오는 거를 대응하기 최적의 차트가 OK 차트입니다. 그래서 밑에서 다시 한번 매수 받고 쭉 올라가잖아. 그죠? 청기가 다시 올라가잖아. 그죠? 올라가서 어느 순간 홍기가 딱 올라간다고. 그 올라가는 시점이 청산 시점이야. 그럼 이게 2%, 매도가 2% 먹고 매수가 2% 먹는 흐름이 1시간 만에 이렇게 나오는 게 OK 차트입니다. 그 다음에 같은 날 나스닥 2시간 동안에 추세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진입해서 2시간 들고 있는 경우 드물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손실이 나서 2시간, 3시간은 들고 있더라도 수익이 나서 2시간 이상 들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모든 개인 매매자들이. 나스닥 밑에서 매수 사서 그죠? 청기 쭉 올라가고 있죠. 그죠?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매수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부분을 어느 시점에 청산을 하느냐? 홍기가 올라와서 그죠? 딱 부딪히는 자리. 얘가 올라가다 보면 얘가 어느 순간 딱 튀어 올라와요. 튀어 올라오는 시점에 청산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전에 내가 보통 20틱, 30틱 먹었던 걸 뭐예요? 2시간 만에 300틱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시간 들고 있다는 자체도 힘들지만 손실이 나서 들고 있는 거는 가능하지만 수익이 나는 상태에서 들고 가는 거는 진짜 힘들다고. 그래서 제 OK 차트는 이런 추세 매매를 할 수 있는 최적의 차트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도 오셔갖고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시고 같이 공부해 가시면은 좀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병헌 씨가 가서 그죠? 금이 한양했듯이 우리 파생인들도 그런 기회를 분명히 잡을 수가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 보물 제가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25만 원 가격은 얘기를 했다 그죠? 25만 원. 지난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콜가풋 25만 원 가격 놓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거나 아니면 직접 해보신 분들은 매일 6번에서 8번이 매매를 할 수가 있었어요. 25만 원 가격 두고 그러면은 선물 매수와 매도를 하루에 6번에서 8번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그 수익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라고. 여러분들이 해선에서 수익 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요. 국선에서 수익 나면 해선은 우리가 얘기하는 땅 짓고 헤엄칠 수 있는 매매를 하실 수 있어. 그래서 국선 부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그 중에서 이 필승 가격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필승 가격은 여기도 나오지만 그죠? 하루 고점과 저점에서 반드시 나타납니다. 이거는 제가 15년 이상 노트 매매 즉 모든 매매 기록을 적다가 나온 숫자들의 확률이에요. 통계. 제 OK 차트 필승 기법이 모두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적고 하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나눈 가격을 가지고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 필승 가격은 시세 끝에서 나오기 때문에 꼭 공부들 하시고 그다음에 변곡 자리에서는 60만 원, 100만 원짜리가 10만 원까지 빠지는 그런 흐름도 나오는 게 이 필승 가격인데 이 부분을 갖고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진짜 나오는지. 자, 9월 9일 날 교차 차트를 갖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답을 보여드릴게요. 네. 9월 9일 날 지금 여기 있는 가격이 옆에 우측에 있는 이 가격이 필승 가격입니다. 제가 가격을 다 오픈은 못 해드렸는데 제가 갖고 있는 필승 가격이 한 13개 정도 가격이 있어요. 네. 우리가 저 밑에 가격부터 해서 100만 원까지 있는 부분인데
가장 많이 우리가 사용하는 가격을 지금 오늘 갖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예요. 선물하고 옵션을 갖고 어떻게 나오는가 보시면은 선물 지금 현재 파란 게 풋 종목이고요. 빨간 게 콜 종목이에요. 이 두 개 40만 원과 60만 원대 가격으로 비교를 해 보시면은 지금 현재 49만 5천 원 이거는 여러분들이 9월 9일 날 차트를 펼쳐놓고 제가 진짜 이 가격이 맞았나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보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콜이 오후에 1시, 이게 오후 흐름만 보여주는 거 오후예요. 오후 1시 30분부터서 3시 반까지 2시간의 흐름만 요 안에 보여드리는데 2시간 동안에 얼마 정도 수익 났는가를 한번 보시라고요. 매수 받아서 그죠? 49만 5천 원 찍을 때 콜이 49만 5천 원 찍을 때 선물을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 매수 받아서 간 자리가 49만 5천 원짜리가 65만 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세력들이 매수 받는 게 그죠? 50만 원, 60만 원 매수 받는 거를 10만 원 먹으려고 매수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걸 100틱, 200틱 가기 위해서 매수를 하는 거라고. 그죠? 49만 5천 원짜리를 65만 원까지 가는 선물로 따지면 2.4%. 즉, 한 계약으로 50만 원 이상을 수익을 낼 수 있는 흐름이 나온 거죠. 이렇게 하면은 네. 2.50이 그럼 50만 원 수익이란 뜻인가요? 2.50은 그 25만 원, 2.5포인트 따지면 25만 원. 아, 25만 원. 예. 네. 한 그 1포인트 20틱 기준으로 따졌을 때 한 30만 원 정도 되는 거지. 지금 요거 같으면은 이제 45만 원, 49만 5천 원짜리가 65만 원, 50만 원짜리가 65만 원까지 150틱이 움직인 거죠. 엄청나게 간 거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선물로 2포인트 이상, 50만 원 이상 수익을 줬습니다. 그다음에 쭉 흐르다 보면은 정확하게 그 가격에서 즉 뭐요? 나오는 필승 가격에서 지지와 저항이 거의 정확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이날 2시간 동안에 그죠? 2.4포인트, 1.8포인트, 1포인트, 1.4포인트, 1.4포인트, 1.7포인트 해서 토탈 한 8포인트 정도 수익이 나와요. 그러면은 한 200만 원 정도, 한 계약으로 2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걸 전체적으로 다는 못 따라다니더라도 이 공부를 하면은 충분하게 근사치 정도의 수익은 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제가 우리 가족분들한테 그다음에 시청자분들한테 꼭 공부를 하시라고 제가 추석 선물로 오늘 2가지를 오픈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하시다 보면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가족분들,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수익이 낮다라는 부분 두 달 만에 이제 기가 떨리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마찬가지고 지금 하루에 뭐 한 300에서 500 정도 수익 나시는 회원도 계시는데 지금 은행 다니면서 지금 이렇게 수익을 내고 계시다 그러더라고. 우리 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프로가 되셔야 됩니다. 하셔가지고 우리 필승 가족 그다음에 시청자분들이 이 파생시장 전부 프로가 될 수 있도록 이병헌이만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가족분들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다 성공하시고요. 추석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점점 귀가 뚫리는 것 같은데요. 네, 매매에 있어서 신호등 역할을 하는 OK 차트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이 OK 차트를 내 매매에 적용시켜서 보다 매매를 좀 쉽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필승 가격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필승 마스터님과 방송 이후에도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쉽지만 필승 마스터님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마스터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을 짚어주셨는데요. 수요일과 목요일에 나올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지수와 소비자 이후에 또 확인 후에 매매하는 것이 유리하니 현재로서는 관망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중동 리스크가 재발하지 않는 이상 수요 우려로 인해서 하방 압력이 크겠지만 당분간은 시황보다 기술적인 분석으로 단기 매매로만 접근해보자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골드 같은 경우에는 연내 전고점 2,570달러 돌파는 가능해 보이지만 현재 진입하는 것보다는 눌림시 매수 전략이 유리하니 관망하자고 하셨고요.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2,500달러 이탈할 때마다 분할 매수로 대응하자고 의견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해선시대와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